여러분, 안녕! 스키진이에요. 제가 셀프 미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얼굴 빼고 다 백숙이 됐어요. 얼굴이 지치면 이만해 보이는데 캐릭터 같고 귀엽지 않나요? 오늘은 약간 안경을 쓰고 싶은 날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안경으로 메이크업을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알은 없어요. 혹시 안경 정보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테무에서 1,200원 주고 산 거랍니다. 추천까지는 굳이 할 정도의 엄청난 퀄리티는 아니다. 조이그라 쓴 제품이에요. 이런 라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썰을 풀어줄 거냐면요. 항상 이런 네거티브 썰만 듣고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포지티브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바로바로 제 첫사랑 썰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전 컨텐츠랑 Q&A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연기를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그런 연습실 생활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 눈에 뿅 하고 나타난 한 남성분이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 오빠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거든요. 제가 먼저 그 연기학원을 한 1년 반 정도 먼저 다녔을 때 그 오빠가 연기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학원에서 1년에 2번씩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학원 대표님께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큰 공연을 한번 해보자 해서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 생겨버린 거예요. 메인 캐스팅을 정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꽤 좀 치는 친구였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 그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주연에 발탁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공연을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오빠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오빠가 저한테 되게 뭔가 아이돌같이 확 느껴졌어. 그 나이 또래에 그렇게 연습실에서 막 살맛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더 커지고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 역할은 안타깝게도 러브라인이 없는 역할이었고 오빠는 러브라인이 있는 캐릭터였어요. 러브 세레나데까지 부르는 그런 넘버까지 있는 그런 뮤지컬이었거든요. 나도 저 노래 잘 부를 수 있는데 나도 저 역할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더 큰 역할을 맡았는데도 내가 그 오빠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오빠랑 같이 파트너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내 노래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듀엣곡을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단체 군무씬이 있었어요. 모든 배역들이 다 나와서 다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씬인데 제가 지금 이 키가 중학교 때랑 똑같거든요. 저희 학원에 이 정도 키가 되는 친구들이 몇이 없었어. 근데 그 오빠가 그 학원에서 가장 최장신을 맡은 그런 오빠였단 말이에요. 키를 맞추다 보니까 얼떨결에 파트너가 돼버린 거예요. 그 파트너가 해야 하는 안무가 좀 복잡한 기술을 요하듯 남자가 막 여자 업고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춤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뛰는 거야. 그분 이름이 박보검 씨로 할까요? 박보검으로 과몰입하고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키가 비슷하니까 둘이 파트너를 하는 걸로 하자. 미친 거 아니야? 드디어 나의 오랜 꿈이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오히려 싫다는 듯이 그 나이 땐 그런가 봐. 너무 좋으면 티내기 싫고 뭔가 티내면 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파트너가 된 거죠. 신체 접촉이 많은 안무를 소화를 해야 하니까 이 오빠가 나를 들 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날 깃털처럼 느껴야 되니까 체중 감량해버려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막 토마토 한 5개만 먹고 막 오이만 먹고 막 이런 미친 짓까지 해버리면서 예뻐 보이려고 가볍게 깃털처럼 느끼게 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엽고 웃긴데 그때는 목숨 걸고 한 거야. 내가 이 오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그렇게 이제 연습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옆구리 아프지 않아? 너가 더 편한 방향이 있으면 말해줘. 막 서로 소통을 할 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검이 오빠는 매너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정해.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좋은 사람이긴 해. 어디서든 매너가 좋은 스타일.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 다칠까봐 항상 신경 써주고, 제가 조금 막 무리해서 근육통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 바로 캐치해가지고 막 파스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을. 아니, 사랑이 빠지지. 너무 귀여운 중학생이니까요. 매너 있는 그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말이 저보다 오빠지,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매너 있기가 쉽지가 않고, 그 나이 때의 그 남자애들은 사실 뭐 축구, 여자 연예인 막 이런 거밖에 모를 나이잖아. 근데 그 오빠는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배우를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일. 근데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것도 내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티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티가 나. 누가 봐도 얼레리 꼴레리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티가 나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오빠의 그런 스윗함에 제가 퐁당 빠져버린 후로 제가 오빠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겠죠? 근데 이 오빠가 눈치를 애진작에 챘는데도 절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에서 탁 커트를 쳐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멋있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멋있었던 거야. 원래 그 나이 땐 다 그런가? 난 그냥 그 오빠가 너무 멋있었어. 나를 거절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매너 있는 그 모습? 너무 멋있어. 근데 내가 이 오빠랑 말 한마디를 더 섞어보고 싶고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으려면은 나는 그 오빠의 패턴에 맞추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오빠는 항상 그 연습실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막차가 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날에는 막차가 끊기면 그냥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빠랑 다른 방에 있더라도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얼떨결에 우수생이 된 거예요. 다 같이 공연을 준비하는데 유독 나랑 그 오빠만 밤새도록 연습을 하는 애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고 기특하겠죠. 심지어 이제 그 오빠는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학원 평판도 좋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어린 친구지만 재능이 있고 뛰어난 친구인데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형이네, 이제 이러면서 얼떨결에 이제 갑자기 우수 연습생이 돼가지고 칭찬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그 오빠 때문에 제가 뭔가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엄청 좋은 영향을 끼쳐줬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쏟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제대로 쏟아보는 그 열정의 그 쾌감을 모른단 말이야. 내 출발은 짝사랑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연습은 내가 한 거였잖아요. 나도 발전하고 내 삶도 더 좋아지고 또 나의 실력도 더 향상되고 뭐 여러모로 되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준 거죠. 그 오빠 덕분에. 그 사람 눈에 이제 제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거예요. 얘는 항상 다른 애들 다 가도 혼자 연습을 남아서 하네? 아니,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른스러운 친구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 오빠 눈에 제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막 노래를 막 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연습실 똑똑똑 하고 들어와가지고 배 안 고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둘이서 늦은 저녁에 같이 편의점을 걸어간 거죠. 제가 막 어색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오빠가 학교에서 인기 많겠다,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좋고 이러는 거예요. 저 별로 학교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도 조용히 그냥 공부만 하고 잠만 자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내가 폭스였던 거지. 무슨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잠만 자.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말뚝박기도 하고 너무너무 쾌활한 친구였답니다. 이제 그 오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자기 이상형에 부합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호의적인 사람이 돼준 거예요. 격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오빠 나를 들 때 날 깃털처럼 느끼게 하고 싶어서 머뭇머뭇하면서 저 계란이나 먹을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컵라면 같은 거 좀 든든한 거 먹어, 삼김도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챙겨가지고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못 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먹고 평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었지 뭐. 그렇잖아. 다 안 먹으면 집에 못 가?
그럼 뭐 안 먹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나는 중학생이니까 엄마 걱정하시니까 집에 가야지. 거기 편의점 전자레인지 있는 거기서 둘이 막 컵라면 먹고 삼김 먹으면서 처음으로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연습이나 공연과는 관련이 없는. 그동안은 계속 저한테 철벽을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 순간만큼은 되게 가까운 사이처럼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학교 친구들 얘기도 하고 자기 일상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막 저한테 해주시니까 이 사람 나한테 조금 마음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풀악셀을 밟고 싶어진 거야. 도라이지. 그땐 제가 미쳤으니까요. 막 한참 먹고 이제 정리하고 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빠의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잡으면서 근데 오빠는 제가 오빠 좋아하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돌한 기집애. 그걸 어떻게 했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하냐고. 너무 잘했어. 최고의 도전, 최고의 용기. 너무 잘했어. 기특해 죽겠어. 돌아가지고 제가 잡고 있었던 그 손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지금 손 잡은 거잖아. 내 손을 감싸줬잖아. 진짜 기절이야. 그때부터 막 귀도 빨개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나도 너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너가 참 예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잖아.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은 연애 같은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우리 팀한테도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오빠 동생처럼 잘 지내다가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그렇네. 내 손 잡았잖아. 내 손 잡았으면은 사귀는 거 아니야? 손 잡았으면 사귀어야지. 왜 안 사귀어줘? 조금 서운하네. 그 어린 제 마음속에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거의 헤어지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한 거야. 막 내 세상이 무너졌어. 나 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했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 내일부터 이 오빠 안 좋아할 거야 한다고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 오빠가 안 보이는 척하고 막 연습할 때 막 리프트하고 막 겨드랑이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할 때도 목석 인형처럼 막 이렇게 막 그 오빠도 불편한 거 있어? 기분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저 기분 좋은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혼자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엄청 탄 거야. 그러니까 오빠들이 다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중에 이제 한 오빠랑 엄청 친했는데 그 오빠한테 제가 약간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오빠도 차였네 차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나는 차였구나. 밥을 먹지도 못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아파서. 학교에서 공부도 집중이 안 돼. 내가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 연습실 가는 그 발걸음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너무 신이 났고 항상 설렜는데 정말 천근만근 발목 하나하나에 거의 1톤짜리 추를 매달고 다니는 것 같이 너무 가기 싫고 공연도 하기 싫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엄청 열정 있는 그런 학원생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연습 끝 하면은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집에 가고 점심 다 같이 애들이랑 먹으러 갈 때도 저는 안 먹을래요 이러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그 보검이 오빠가 몰랐겠어?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야. 계속 저한테 말을 걸면서 준아 오늘 점심 먹었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 오빠 왜 나 차놓고선 자꾸 이렇게 어장관리해? 내가 자기보다 어리고 중학생이라서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든 거야. 그 오빠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얘기 좀 하자 하면서 그 학원 옥상으로 저를 불렀는데 나 때문에 불편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싫다. 그렇게 하는 게 너 스스로한테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불렀다. 나는 너를 찬 게 아니야. 뒤에서 몰래 그렇게 하느라 더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였지. 너가 그게 너무 힘들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다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공연 연습에 이렇게 집중을 못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 만나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1일이 된 거야. 대신에 이제 만남의 조건이 있었어. 이건 저도 완전 동의를 했던 조건인데 저희 선생님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와의 연애를 절대 티내지 말자. 저는 예고 입학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빠는 이제 고3이 돼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보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데이트를 되게 소중하게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하면서 주고받는 그 과정도 나는 되게 이 사람
오빠랑 진짜 어른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 멋있어 보였어. 너무 사랑했나봐. 공연을 막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비밀 연애 쩔더라. 모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 둘만의 그런 시그널을 주고받는 그 즐거움과 그 설레임은 되게 애틋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느낀 건데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알았던 거야. 내 생각에 모를 수가 없어. 거기 같이 선생님들 저희보다 몇십 년 선배인데, 인생 선배인데 그걸 모르면 진짜 말이 안 돼. 엄청 티가 났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난다고 믿고 그렇게 예쁘게 연애를 했던 거지. 연습하다가 중간에 막 화장실 가는 척 하고서는 따라가가지고 초콜릿 하나 까먹고. 초콜릿 하나 까먹어볼까? 그리고 학원 가기 전에 학원 근처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막 산책 데이트하고 남들 볼까봐 절대 손을 안 잡고 주머니에 각자 손 넣고서는 막 걸어다니면서 암벽지 막 이러면서 그냥 하루에 뭐 있었는지 학교에서 뭐 먹었는지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래 연애의 즐거움인 거야. 같은 동시대를 살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공감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이미 다 지나온 사람은 그 얘기에 흥미가 안 느껴진다고. 내가 막 20살짜리 남자애가 나랑 연애하는데 학식 오늘 돈가스 나왔는데 존맛탱이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맛있게 먹었구나. 요즘 학식 얼마니? 이제 이렇게 되지 막 야 너네 학교는 학식 돈가스 나와? 막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또래 연애를 하면은 내가 오빠 오늘 점심에 크림 스파게티 빠네로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은 에? 야 니네 학교 진짜 대박이다. 너네 급식비 얼마임? 막 이제 이런 얘기하지. 그게 진짜 즐겁고 그게 또래 연애의 그런 행복함이거든. 난 이걸 누렸으면 했던 거야. 아무튼 우리는 남들을 다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남들도 다 아는 그런 비밀 연애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공연도 굉장히 성함이 잘 맞췄어. 근데 이제 제가 그 공연을 통해서 엄청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뭐 내면도 그렇고 외면도 그렇고 이런 실력도 그렇고. 근데 그 오빠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사람이 되게 귀인이었던 거야. 내가 그 오빠를 좋아함으로써 뭔가 더 몰두하고 더 잘해보고 싶고 우리의 연애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더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책임감이 딱 생기면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큰 것 같아. 그 오빠가 아니었으면 그런 경험을 못 해봤을 테니까 오빠한테 참 고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애가 이렇게 막 무르익으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그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제가 생각했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삶이 생각보다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일반 중학교에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너무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오빠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그 새학기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 역할을 오빠가 되게 엄마처럼 잘 해줬어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오빠가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막 고민 상담도 해주고 되게 진짜 친언니 같이 엄청 잘 저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더 저는 그 오빠가 더 좋아졌죠. 저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 나는 너가 미성년자인 시절에는 우리는 정말 건전한 연애만 하고 싶다. 그게 나의 소신이다. 되게 퓨어하고 건전하게 정말 딱 손만 잡는 예쁜 연애를 한 거예요. 여름쯤 됐을 때부터 오빠는 그때쯤이면 진짜 바쁠 때예요. 막 한참 정말 많은 걸 준비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요 시점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저희 연애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보검이가 고3이라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애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쓸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오빠 인생에 걸림돌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시지? 막 이러면서 나는 오빠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고 막 데이트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기껏 해봐야 2~3시간 하는 게 단데 왜 그걸로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근데 선생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를 정말 싫어하거나 너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이 대학 진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게 너무 그 선생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오빠는 항상 자기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제가 이제 헤어져 준 거죠. 난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있었을 때였거든요. 오빠랑 이제 막 카톡을 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아, 나 차였어. 막 이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도 기분이 안 풀리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했던 그 기억들도 엄청 귀엽고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 언제 그만큼 남들 눈치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펑펑 울어보겠어요, 이별했다고. 나는 지금 누구랑 헤어져도 그렇게까지 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계가 안 좋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었고 그 오빠에 대한 악감정도 없고 밉지도 않았어. 그 오빠가 결국에는 열심히 입시 준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자기의 일지망 학교에 결국 갔더라고요.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많은 배우들을 배출해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한 번 더 배우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오빠가 생각해보면 참 현실적인 거거든요. 저와 하는 그 연애가 몇십 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오빠는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더 큰 가치에 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짓말이나 이런 거칠애 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입시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갔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이별이? 물론 이제 헤어짐이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긴 했지만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 번을 겪어야 하는 일이었다면 기왕이면 그렇게 좋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게 행운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고3이 됐을 때예요. 연극영화과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그 대학교 공연들을 막 보러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같은 반 친구가 그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얼떨결에 그 공연을 보러 간 거죠. 거기에 그 오빠가 있는 거야. 그 오빠가 그 대학교 그 극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희한하고 되게 소중한 경험인데 눈물이 나더라고. 뭔가 오빠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만났던 우리의 소중했던 그런 연애 시절의 그 기억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미화가 된 거지. 올바르게 잘 지내고 있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그리고 이제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갈까 하다가 인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오빠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나 여기 대기실 앞에 있을 테니까 잠깐 볼래? 해가지고 둘이 이제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되게 어색한데 여전히 매너 있고 스윗해, 다정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이러는 거여서 너무 잘 지냈지, 오빠 진짜 좋아 보인다, 나도 오빠처럼 좋은 학교 가고 싶다, 오빠 진짜 멋있다, 나 많이 배웠어 이러니까 오빠가 너도 이제 고3 아니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너무 오빠다웠어. 정말 첫사랑의 교과서 같은 남자? 순간 못 참고 오빠한테 물어보게 됐어. 근데 오빠 연애해? 이러니까 오빠가 엄청 헉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연애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오빠도 그 대학교 그 성인 친구들이랑 같이 또래 연애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본 거죠. 또 오빠 막 이러면서 누구랑 연애해? CC야? 막 이러니까 선배랑 연애해, 연상이야 연상 이러는 거예요. 좋네, 예쁘게 연애해,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빠이빠이 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요거 살짝 네거티브일 수도 있거든? 근데 제가 어디서 소문으로 들은 건데 저한테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랑 그 오빠랑 만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저한테 연상 선배랑 만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아니겠지? 내 첫사랑 이렇게 망가지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뭔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흐린 눈하고 그냥 안 들었어요. 그냥 몰라 안 궁금해 이러고 말았는데 혹시 그게 팩트라면 마음이 아프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결말이랑은 관련 없이 저는 그 연애가 저한테 되게 애틋하고 소중하고 미쳐있었던 때였어요. 사람이 미쳐버리면 혹사시킬 정도로 굴릴 수 있구나를 느꼈던 때였어요. 근데 나는 그 시절이 너무 즐겁고 그 연습실 가서 그 오빠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또래 연애로 첫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애기들도 그 선덕선덕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또래 연애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막 화나거나 미운 감정이 들지가 않아. 너무 좋았던 소중한 기억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은 겪어봤으면 좋겠다. 그 오빠가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헤어진 연인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연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의 첫사랑? 조금 미쳐 있었던 어린 시절 패기 어린 첫사랑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첫사랑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텐 어떤 기준이 첫사랑인지,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떤 날씨와 어떤 맛이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첫사랑은 겨울에 군고구마 같은 맛이었어. 추운 겨울에 너무 따뜻하고 달달했던 그런 연애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땠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한 주까지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천일이도 안녕. This crush is gonna crush my heart. So lush, I'm loving lying in your arms. I fall apart. This crush is gonna crush my heart. Baby, I should know better. Should keep it all together, but I won't. Hanging on to it, be later. You're telling me forever. I lose it, yeah, I lose my mind. Falling for it every time. Drowning the dead in the blue in your eyes. It's like a rush, it's something. This crush is